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교사 읽기, 이게 지금 제3편, 제3장 이론세계의 터전, 그래서 이론세계의 기반을 다지는 거죠. 그 내용으로 지금 사정의무, 사정의무와 교원개정, 그 다음에 도운융창 대기도와 해외 포교 모색, 그리고 오늘 이후에 나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대종경 편수와 정전 재편,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교헌상에도 원불교 교전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원불교 교전 하면 정전, 대종경이 원불교 교전이고, 기타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산종사 법어를 교전이라고 하면은 안 맞아요. 우리가 약속 체계죠. 그게 꼭 약속 체계에서 그건 교서에 들어갈 거예요. 교서. 그러니까 교서, 이제 교전 있고 좀 더 넓으면 교서.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재 이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걸 우리가 원불교 전서라고 하지만, 이 전서라는 것은 전체 이게 쉽게 말해서 다 묶어 놓은 거다, 이런 의미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은 뭐죠? 원불교 교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전 대종경을 우리가 거기 근거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이제 그 작업의 내용 중에 대종경을 편수라는 건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편수한다는 거잖아요. 편한다. 그리고 대종사님 당대 불교 정전이라고 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사정은 안 돼 갖고 불교 정전으로서 낸 건데, 이때 정전을 재편,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이게 뭔가 새로 다시 정리해서 낸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읽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봉독해 보겠습니다. 1132쪽입니다. 원기 41년, 이게 1956년 5월에 수의단회 의결로 대종경 편수위원회가 정산종법사를 총재, 수의단원 남녀중앙단원, 그래서 남녀중앙단원이니까 김대거, 이공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때 중앙단으로 남자는 김대거, 그다음에 여자는 이공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를 지도위원, 수의단원 전원, 별록 25에 보면 수의단 전원이면 몇 분이겠어요? 별록 25 한번 봅시다. 뒤에 25. 자, 25면 몇 분이겠어요? 그러면 수의단은 전원이니까 8분씩 해서 28에 16, 16분이 여기에 지금 등재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뭐가 돼요? 대종경 편수위원회가 발족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전문 편수위원으로 이공전이 임명되어 발족되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대종경 편수위원회에서 실무적 중요한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다? 이공전, 범산 이공전, 이렇게 돼 있죠. 자, 뒤에 봅시다. 대종경 편수의 논의는 대종사 열반 직후부터 반론되었고, 이게 대종사 열반하시 그때부터 이 대종경을 편찬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소리죠. 그 과업이 제1대 성업봉찬회가 몇 년이냐면, 원래 원기 36년 뒤인 37년에 해야 되는데 6.25 한국전쟁이라 뭐 이런 상황 때문에 1년 미뤄서 원기 38년, 그러니까 1953년에 제1대 성업봉찬회 했는데, 이 성업봉찬회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도 되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한 바, 그러니까 그때 성업봉찬 때 이걸 해보자고 서보자는 논의는 있었지만 잘 안 된 거죠. 이게 상황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에 이르러 대종사 제세 당시에 이미 수필 공포된, 여기서 수필이라는 거 우리가 뭐 수필문이 아니라
받았었다. 대종사님 말씀을 여러 제자들이 받았었다는 소리죠. 수필 공표된 법설들과, 그러니까 당대에 대종사님 당대에 월말통신 월보 회보라는 그 간행물, 정기 간행물에 발표된 것도 있고, 또 대종 그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는 거죠. 과 대종사 열반 후 송도성 등 친시 제자, 친히 모신 제자, 친시 제자들에 의하여 편편히 기록된 법설들이 공식적으로 수집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여기 별록 26 봅시다. 26. 그러니까 이 법문 수록에 굉장히 큰 공헌이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송도성, 주산 송도성, 원산 서대원, 구타원 이공주, 대산 김대거, 정산 송규, 그 외 수인. 그때 이제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수필에서 적어놓은 것에 전제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이 이제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된 분이 그냥 박창기, 묵산 박창기, 해산 전은광, 묵타원 권우연, 융타원 김영신, 이런 분들의 수필 그 법설들이 있어요. 이걸로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재 대종경에 어떤 그 대종경이 어떻게 편수됐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종경 편수의 대산종사 수집본이 거의 그것에 의해서 대종경이 편수됐다고 하는 주장은 저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조금 좀 크게 말한 것 같다.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리 다 그러니까 미리 수집된 것을 나름대로 편집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제한, 뭔가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할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런 것이 크게 영향은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대산종사의 어떤 그 그것에 의해서 대종경이 절대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것은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학문적, 이런 것은 학문적인 그 연구에 의해서 객관적 그 연구가 앞으로 향후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 대종경 편수 작업 때에 이렇게 참고가 됐던 이런 자료들 있죠. 편수 자료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다 모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대종사님께서 교무 강습회, 교무 훈련의 효시가 되는 것을 하세요. 그게 25년인가, 24년인가, 25년인가, 교무 훈련, 여기. 그때, 그럼 예를 들어서 교무 훈련 하면 그때 대종사님이 교무 훈련을 하면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김영신님의 그 자료가 있어요. 대화. 그때 그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하는 교무, 그게 있는데, 그런 기록들도 향후에 저희들이 있어요. 그 기록이 현재 김영신 님이 쓰는 기록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향후에 우리가 다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뒤에 한번 봅시다. 자, 대종경 편수위원회는 발족 후, 이게 언제 발족했죠? 원기 41년 5월
발족후 1년 반 동안 자료의 대체 수집을 마친 다음, 그게 한 1년 반 정도의 자료 수집을 한 거죠, 현재. 그러면 그 1년 반이 언제냐면, 자, 1년 반이, 여기 뒤에 나오죠. 42년 10월. 여기까지가 1년 반이에요, 대략. 1년 반. 42년, 원기 42년 10월부터 편수 장소를, 이게 대종경 편수 장소죠. 남원 산동교당에 정하고, 남원 지금 산동교당 가면은, 배구함이 있어요. 정산중사께서도 계셨고 했던 그 건물 있죠. 배구함에 정하고, 산동교당 가보셨나요? 산동교당 가면 요천, 옆에 요천 흐르고, 지금 물이, 옛날에 진짜 물이 좋았는데, 확실히 자연 훼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봐도 정말 물이 맑아서 우리가 이렇게 맑을까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정산사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쉬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물에 담그고, 이렇게 발도 담그고 계시고 한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그게. 그 산독교당에 정하고, 그간 수집한 모든 자료의 축약 분품, 축약 분품은 뭐예요? 축약은 알죠? 축약한다. 분품은 뭐예요? 품을 나눈다. 이게 요즘 저희 보면 서품 뭐 쭉 나오죠? 교육품, 품으로 대종경 품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품을 나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보고 가끔, 왜 대종경은 품이라고 하고, 정산종사 법어, 이런 데는 편이라고 하고, 정전도 편으로 돼 있죠? 그래서 품이 높아요, 편이 높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똑같아요. 만일 품이 더 높고, 뭐 둘 중 한 편을 들잖아요. 한 편을. 곤란해져요. 곤란해지죠. 그렇죠? 곤란해지죠.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 품은 불교의 경전 보면 무슨 품 나오고, 편은 주로 유교 쪽에 있어요. 그것은 필요해서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한 거지, 뭐가 더 높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대종경이 있어서 대종경 품이 높다고 하면 그 정전에 있는 편은 낮아져 버려요. 안 돼요. 이게 같은 거예요. 나누려고 하는 방법이지, 그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작업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대종경이 처음에 13품으로 정리돼요. 처음에 한 번. 그러다가 그 뒤에 16품, 16품으로 다 했다가 지금 몇 품이에요? 대종경? 한번 보세요. 한번 쭉 보세요. 대종이 몇 품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15품. 15품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시험 문제 지금 대종경이 몇 품으로 돼 있어요 하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종경 품 순서 되세요. 그러면은 우리 시험 볼 때 쭉 이렇게 앞자리만 따갖고 막 외우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한번 재미로 한번 외워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자 봅시다. 그 뒤에 처음에는 이제 남원 산동교당이 계셨죠. 거기서 품 작업, 축약 이렇게 품을 나누는 작업을 반년 동안 대강 매듭을 지었다 이렇게 돼요. 반년 동안 하면 42년 10월에서 반년 동안이면 43년 4월에서 5월 그 기간이죠, 대략. 이에 당시 장숙교당에서 요양 중이던 정산종법사는 이제 여기 남원 산동교당에 계시다가 장수로 가신 거죠. 장숙교당 가보셨죠? 이번에 새로 다시 다시 좀 이렇게 정리해서 새롭게 했죠. 그 장숙교당입니다. 이게 장숙교당에서
정산중법사는 수의단회의 협찬을 얻어 원기 43년, 이게 1958년 5월에 교전, 교서, 편수, 발관 기관으로 정화사를 발족시켰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에요. 정화사. 정화사는 어디다가 세웠어요? 그러면요, 처음에 세워진 곳이 장숙교당.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43년 5월이죠. 여기는 이게 41년 5월에 대종경 편수위원회가 발족된 뒤부터 굉장히 이 뭡니까 기간에 타이트하게 뭐가 이제 생기고 있죠. 진행되고 있죠. 자, 정화사입니다. 정화사를 한자로 쓰면 발을정, 이걸 될화, 이렇게 될화, 변화할 때 화, 될화, 정화사에서 이렇게 쓰셔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바르게 만든다? 바르게 만든다. 자, 뒤에 봅시다. 자, 뒤에 이 정화사를 발족시켰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 있냐? 진전하는 교세에 부응하여 대종경뿐 아니라 각종 교서의 편찬을 조속 추진하며, 이게 정화사가 만들 때는 이제 대종경뿐만 아니라 다른 그 교서 편찬도 신경 쓰신 거죠. 그렇죠, 이게. 둘째, 그 번역과 출판의 소임을 담당할 정화사는 대종경 편수위원회의 체제를 그대로 계승한 위에 편찬, 차표 편찬 있죠. 번역, 연구, 경제의 각 위원회를 두어 각항 업무를 분담하였고, 사무장에 이공전이 임명되어 우선 대종경의 편수를 계속해서 그해 7월부터 초안의 자문과 재편수 및 감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니까 초안이 있다 만들어진 거예요. 대종경이. 이걸 또 감수 작업이 됐고, 또 아마 재편수라는 것이 처음에 어떤 그 품 같은 경우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시 또 고치는 거예요. 이게 재편수. 그리고 또 그것을 또 감수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13품 했다가 16품 됐다가 마지막에 15품 됐다니까 이런 과정이 재편수예요. 재편수. 이런 작업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종경 편수위원회에서 정화사로 발전하고, 정화사는 뭐라고요? 무슨 역할이라고요? 교서 편찬기관, 교서 결집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대사전, 이게 대사전 봅시다. 여기 제가 대사전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본불교 대사전에 가면 정화사를 쳐보세요. 정화사. 이럴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요. 정화사를 치면 나머지는 쭉 읽어보세요. 여기 정화사 간판 건 사진도 나오네요. 여기 정산중사님이 앉아 계시고 여기 사진을 걸고 있죠. 현판식. 그러니까 장숙교당에 정화사 이렇게 현판 하나 걸어놓은 것도 맞는 소리죠. 쭉 밑으로 한번 갑시다. 제가 지금 읽어볼 게 뭐냐면은 3. 정화사 설립 요강이 있어요. 나오죠? 정화사 설립 요강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나오죠. 진전하는 교세에 대응하여 각종 교서의 편찬을 조속 추진하며 그 번역과 출판의 일에 당하는 기관으로서 정화사를 설립한다. 아까 이 문장 중에 여기 지금 교사 일부 나오죠? 이 문장에. 이 정화사는 그 본부를 종법사의 지정하는 장소에 두며 연차 계획에 따라서 그 업무를 진행한다. 연차 계속 뭔가 일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정화사는 종법사, 정산 종법사죠. 그러니까 총재로 하고 남녀 수의단의 중앙단원을 지도위원으로 하며 편찬위원, 번역위원, 경제위원 및 직원 약간 명을 두어 그 업무를 당하게 하고 남녀 수의단의 전원을 자문위원으로 하여 수시로 자문에 응하게 한다. 지금 우리 교사 읽을 때 일부 문장들이 지금 나오죠. 여기에. 4. 정화사에서 출판 및 번역, 출판할 교서는 정전, 대종경, 예전, 악전, 세전 및 교헌, 교사이며 총재가 지정하는 교재로 한다.
각 교서는 그 편찬위원들이 그 편찬을 분담 당무하며 번역 또한 번역위원들이 그 한역, 영역, 이력 등을 분담 당무한다. 정화사의 운영비 및 출판기금은 경제위원들이 그 기금 조달을 담당하며 후원회를 두어 그 사업을 협창케 하되 총지부 및 각 기관 임원은 전부 그 위원이 된다. 정화사는 1958년 5월에 장수교당에서 우선 그 업무를 개시하며 대종경 편수위원회는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본사 정화사에서 그 업무를 계승한다. 이게 원강 22월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지금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정화사는 이런 역할로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대종경의 편수 과정이 정화사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봅시다. 한편 원기 45년, 이 전까지는 뭐냐면 대종경 편수 과정을 쭉 설명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전 재편 말하는 거예요. 한편 원기 45년 1960년 1월 정확한 1월 18일입니다. 수의단에서 정전 자학귀, 요즘은 작구라고 쓰는가? 근데 작귀 똑같은 말이에요. 작귀 수정과 그 재간의 추진이 의결됨으로써 이 정전에 있는 옛날에 불교 정전에 있는 그 내용을 작귀 중에 어떤 것은 수정을 하고 다시 새롭게 간행하자 이런 말이에요. 정화사는 대종경의 편수와 정전의 재편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읽는 내용이요. 제가 지금 카톡으로 지금 내용 하나를 지금 보냈는데 여기 읽고 그 내용도 또 한번 볼 거예요. 대종사 열반 전년에 서둘러 성편되고 일제 압제의 고비에 어렵게 발간된 불교 정전은, 불교 정전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냈다는 것이 있어요. 대종사께서 설법하신 바, 이게 대종경 부처품 3장에 나온다는 거죠. 와 같이 때가 급하여 그 만전, 이게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원기 34년에 1949년에 일부 개쇄, 이제 이게 그 불교정전 처음에 찍었던 것이 다 나가니까 새롭게 할 때 이 일부는 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대은이에요. 양대은. 일부를 개쇄로 수정된 부분 외에 대종사의 본의가 한 지역이나 한 교파에 국한된 듯 해석된 부분들을 대종사의 본의대로 바로잡고 명칭도 정전으로 환원하며, 환원이라는 건 뭔 뜻이에요?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그러면 이게 불교정전이 원 이름이 아니라 처음에 정전이 원 이름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건 기록이 있어요, 이게. 편차도 대종경과 연관하여, 이게 지금 불교정전 편차는 지금 정전의 편차나 차례가 달라요. 이걸 대종경과 연관하여 다시 가다듬 때 그 일은 종법사 친제 아래 종법사가 직접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화사를 통하여 행하기로 하였다. 이게 정화사 중요하죠. 정전 대종경에 대한 일을 정화사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낸 그 카톡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정전의 자구 수정 및 재간의 건 해갖고 원기 45년 1월 18일 수의단회 이 회의 내용이 그 기록이에요. 이 정화사 사무장으로부터 다음 제안을 하였다. 정전의 자구 수정과 그 재간의 사업에 대하여 에서 쭉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읽어볼 만합니다. 정전의 촉판 간행이 대종사님의 열반 당년인 원기 28년 개미 추간, 이게 가을이죠. 추간의 일이었으니 금년으로 18년이 되었습니다. 이게 출판된 것이 대종사 열반 뒤에 책이 나와요. 이제 그 초판이 거의 절판에
가깝게 되었고 급변하는 교도의 증가와 빈번해진 해외 제국 모든 나라와의 문헌교류는 그 재간을 서둘러야 할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그간 교단 수뇌부와 당무기관에서만 비공식적으로 간혹 논의된 바 있었던 정전 수정 문제를 종법사님, 이게 종법사님이요, 하명에 의하여 여기에서 공론에 올림으로써 제위 모든 분들의 알뜰하신 공의를 모으는 동시에 그 재간이 조속히 새로 간행하는 것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촉구하자 하는 바입니다. 대종사님 대열반 몇 달 전에 홀홀이 그 편찬이 완결되어 바로 인쇄 회부된 우리 초판 정전은 가뜩이나 궁피부도가 극심하던 일정 말기의 용지 인쇄난에다가 당시 교단의 경제적 가난이 마저 울려서 용지 인쇄 재본 등 형식면에서도 초절하고 미비한 점이 적지 않았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시국 관계와 재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과 미비의 자취를 그대로 지닌 채 발간되었던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인증하는 터입니다. 그러므로 대종사님께서도 대열반을 앞두고 그간 진행 중이던 정전의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의 붓을 들으시며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다가 드디어 성편됨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시일이 급하여 아직 그 만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수레하신 것이 기록에 올라 있으며 앞으로 재판을 내게 될 때 다시 더 손을 보자는 뜻을 편찬에 당무하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이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있으므로도 우리는 들어왔을 뿐 아니라 그 2년인 을유 8월에 민족의 해방, 2년 후죠. 해방을 맞이하자 바로 그 일부 개쇄, 아까 그 일부는 뺐다는 거죠. 개쇄론이 발의되어 일정의 제약 아래 편입된 부분들을 삭제하고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이른바 개쇄본 초판 정전을 그간 우리가 받들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앞날의 세계 종교로서의 원불교의 본경인 정전이 충분히 완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웠으며 앞으로 더욱 손을 보자 하신 대종사의 유촉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하기 어려웠으니 몇 가지 대요로 열거하자면 대종사님의 일대 사업이 조선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범위가 결코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데 조선 불교나 조선 사회의 개선에만 주안을 두는 듯 해석될 부분이 없지 않으며 둘째, 대종사님의 새 종교가 불교를 주체 삼아 세워졌으나 그 판국이 결코 한 교회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오직 불교만을 개선하고 통일하자는데 그치신 듯 해석될 부분이 없지 않으며 각 편을 통하여 창작 혹은 활용하신 작구 가운데 혹 그 본의 표현에 충분히 통합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으며 편차 관계가 고경론의 인거나 편입에도 새로이 취사할 점이 없지 않으며 각 편의 원문에 타련도도 약간 상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요 내용이 지금 교사에서 상당히 지금 그 축약돼서 정리되어 있는데 대종사님 당대에도 이 정전을 향후에 대종사님 뜻에 맞게끔 하자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편수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정상족법사 환우가 점차 침중해지시어 원기 46년 1961년 12월 5일에 최후 특별유시로 김대거, 이공주, 이완철, 박광전, 이웅권, 박장식 몇 분이에요 이분이? 6인 6분에게 조전 교서의 감수가 위촉되고 이분에게 이제 정산정사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담당위원에게 편수 조속 추진이 촉구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45년 이게 정전이 45년 1월에 정전 재편이 추진돼 가지고 정산종사께서 46년 12월에 46년 12월 25일에 그 위촉이죠. 위촉 6인 분에게 위촉되시고 정산종사님께서 47년 1월 24일에 열반에 들어요. 이게 위촉하고
한 달? 한 달 만에 돌아가시는. 자, 이 기간을 알아야 감각이 와요. 위촉하시고, 맞죠? 46년 12월에서 47년 1월이니까 12월 25일 날 위촉하시고 47년 1월 24일 열반하시니까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뒤에 열반하시니까 아주 이 위촉도 긴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정사님 병세도 이렇게 깊어져. 그러면 이게 보면 이렇게 돼서 이게 이 정전 대종경이 그 원불교 교전으로 발간된 게 47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정전은 2년 8개월 정도 해서 정정 재간 이게 지금 재편이죠. 재편이 진행됐고 대종경은 이제 이렇게 준비가 다 됐지만 아마 이게 원불교 교전으로 내기 위해서 기간이 좀 더 이렇게 미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정전은 대종경은 대종경 편수위원회가 43년 아니죠. 대종경 편수위원회가 41년 5월이죠. 예, 41년 5월이죠. 그리고 이게 47년 9월에 원불교 교전이 편수되니까 그 6년이 걸린 거예요. 횟수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간으로 보면 대종경은 6년 그리고 정전 재편은 한 2년 8개월 이런 시간이 소요된 걸로 보입니다. 자, 1138쪽 펴보세요. 1138쪽. 여기 보면 교전 발간과 교섭 결집 이게 나와요. 자, 봅시다. 원기 47년 2월 정산용사님께서 47년 1월 24일 열반하시니까 얼마 안 됐었죠. 2월에 이제 대산종사가 종법사에 취임하셨는데 이때 수의단에서는 정화사의 제안을 채택하여 정화사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동안 불교정전 권 1, 2였던 정전과 새로 편수한 대종경을 합간하여 원불교 교전으로 발행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게 정화사에서 이제 정전과 대종경을 원불교 교전으로 해서 발간합시다라고 들어온 거죠. 제안. 그래서 이에 따라 재편수된 교전 초안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 절차에 대해서 이제 제자가 들어갔잖아요. 여러 있다가 이게 재편수된 거예요. 교전 초안은 감수 감정의 절차와 감수도 하고 감정도 하고 수의단의 봉찬을 거쳐 이게 수의단에서 다 읽어본 거죠. 거쳐 인쇄 회부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뭡니까 교서 편찬이 되면은 이 과정 감수 감정 그리고 봉찬 쭉 다시 읽어보는 이 과정을 거쳐서 인쇄 회부돼야지 이 과정이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이러한 역사가 한번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가 중요한 말입니다. 이해란 언제죠? 원기 47년 9월 26일 드디어 발간됐다. 그러니까 제안을 언제 했죠? 2월에 했죠. 2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이 열반하신 8개월 정도 뒤네요. 1월 달에 열반하셨으니까. 그러죠? 맞죠? 이러니까 9월이니까 8개월 정도 뒤에 원불교 교전이 이게 정산종사님께서 조금 더 하셨으면 이 작업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원불교 교전은요 정산종사의 그 노력이에요.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이게 발행은 대산종사가 취임해서 했지만 이 과정은 정산종사의 왜 그러냐? 정산종사 4대 경륜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교제정비가 있어요. 맞죠? 정산종사가 교제정비의 그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로써 세회상, 여기 주어가 나오죠. 또 세회상은 만대의 본경을 완정하고 10월 7일 총부 대각전에서 교전, 간행, 봉고미, 경축식을 거행되었다. 그래서 이게 정화사에서 그 뒤에 연차로 계속 이 교서를 편찬했는데 제가 대충 이 대사전 보면 나와요.
대사전 요즘 모르면 대사전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원기 47년에 정전 대종경에서 원불교 교전이 편수됐죠. 그 다음에 50년에 불조 요경, 53년에 예전 성가, 54년에 정산종사 법어, 이게 세전하고 법어죠. 60년에 원불교 교사, 62년에 원불교 교원, 그리고 교고총관이 이렇게 교고총관이라고 해서 초기에 있는 그 옛 기록들을 다 모아서 이게 내는 이 과정이 정화사에서 있는데 이 정화사는 자 제가 또 얘기했는데 이 정화사는 정산종사의 4대 경륜 중 하나인 교제 정비의 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저희들이. 정화사하고 뭐 따로 하지만 이건 정산종사님의 그 경륜 중 하나였던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제 정비에서 이 정화사 역할이 이제 상사화돼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제 이걸 마무리했어요, 정화사 역할을. 근데 이건 좀 상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정산종사의 업적 중에서 4대 경륜의 교제 정비가 나오는데 이 과정 중에서 대종경 편수와 정전 재편의 그 과정은 정산종사의 그 경륜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정산종사의 사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공적인 역할로 정산종사의 경륜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종경 편수와 정전 재편 이 과정은 이런 세계의 터전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원불교 교전이라는 이런 세계 원불교의 이런 세계에서 정전 대종경이라는 이것을 빼놓고 우리가 터전을 말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진짜 너무 중요하다. 그거 빼놓고 의미를 찾는 것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말씀해 봤습니다. 굉장히 산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기회가 됐을 때 또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